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가장 쉬운 훈육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알려준다. 기다려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한다. 끝.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말이 참 쉽죠.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스킬들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저희 딸한테도 적용하고 저희 센터 아이들에게도 항상 적용하고 있는 가장 잘 먹히는 훈육 스킬 탑 5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전 영상들처럼 원령별로 잘 잘라서요. 5가지만 익히셔도 웬만한 상황의 훈육은 가능하실 거고 아이가 점점 변화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의외로 가장 강력한 기술이에요. 무시하기. 네, 갑분싸 만들기죠.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는 속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웃어 넘기거나 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면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갖네? 반응이 계속 오잖아? 재밌네? 이때 문제 행동은 관심을 얻는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행동은 강화가 되죠. 그래서 저는요, 훈육 상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시하기를 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사실 2단계에서 끝나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훈육이에요. 감정의 소모도 없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문제 행동이 멈추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무시를 했어요. 소거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던지고 때리고 이런 행동들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이렇다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바로 말없이 무표정으로 바라보기. 이 단계에서도 반응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과 눈빛으로만 아이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동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요. 엄숙하게 무표정을 짓는 거는 우리 뇌의 거울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감정을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무표정으로 바라보기를 잘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엄마가 무표정을 짓는다. 그걸 본 아이도 무표정이 돼서 불쾌한 기분이 든다. 이걸 반복한다. 문제 행동을 하면 기분이 불쾌해진다. 문제 행동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화내지 않고 표정만으로 행동에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무표정을 할 때 아이들이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면 이게 바로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이때 고개를 도리도리 하거나 짧게 안 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 돼는 항상 엄숙한 표정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방법은 도대체 몇 살서부터 할 수 있냐? 이 방법은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데요. 12개월 이전서부터 사용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훈육 기술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훈육 기술 네 번째, 말이 먹히는 관계 만들기. 훈육으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또 던지거나 때린다. 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아이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꽤 많아요. 말이 먹히는 관계가 아직 형성이 잘 안 된 거죠. 이 방법도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로봇처럼 반응하시면 돼요. 안 되는 행동에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요. 잘한 행동에는 잘했다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말이 참 쉽죠. 아이가 떼쓰거나 우는 훈육 상황에서 이걸 정말 로봇처럼 하시면 돼요.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감정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이렇게 바꾸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물건을 던졌을 때는 안 돼! 라고 해주시는 거고요. 아이가 다시 그 물건을 집어서 정리했을 때는 "아이고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확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처럼 잘한 반응에는 잘한 표정, 못한 반응에는 엄숙한 표정을 해 주셔야지 이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은 "안 돼."라고 하고 있지만 표정은 굉장히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죠. 말투도 "안 돼."라는 말만 빼면은 아이를 걱정하고 보듬어 주는 말투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이 두 개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안 돼."라고 하는 표현에는 딱 엄숙한 표정을 지어 주시고요. 아이를 칭찬해야 되는 환경에는 활짝 웃으시면서 잘했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관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해 주시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아 우리 부모는 일관적인 사람이고 이런 행동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이는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혼내는구나.'가 아니라 '아 내 행동에 따른 결과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바로 사회적 비범의 기준선이 됩니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훈육을 한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권위 없는 부모가
갑자기 훈육을 한다고 해서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가끔 좋은 관계를 무조건 다 받아주는 관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0% 아이한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보통 12개월 이전서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훈육 스킬 세 번째입니다. 꽉 잡기. 아이한테 훈육을 했는데 도망 다니면서 무시하거나 웃고 멈추지를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의 팔이나 몸을 잡아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훈육자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방법은 체벌이 아니라 행동을 제한시키는 방법이에요. 꽉 잡기를 체벌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꽉 잡기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때릴 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물건을 계속 던질 때, 안 된다고 말해도 무시하면서 멈추지 않을 때, 훈육을 회피하거나 웃으면서 도망갈 때, 이때는 말보다 먼저 행동을 멈춰주는 게 우선이에요. 문제 행동들이 더 진행되지 않게 아이의 팔이나 몸을 아프지는 않지만 움직임이 제한될 정도로 꽉 잡고 말합니다. 안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신체 접촉이 들어가면서 부모도 아이도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부모가 흥분하면 아이는 더 많이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몸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톤은 더 낮게, 표정은 더 차분하게, 그러면서 말투는 단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이가 진정되고 부모에게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잘 조절했어. 이제 놔줄게. 그리고 손을 놓아주었을 때 아이가 행동을 멈추고 부모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다시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꽉 잡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난 상태로 아이를 세게 잡기. 잡고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잔소리를 늘어놓기. 너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아이를 타박하는 행동. 이건 행동 제한이 아니라 공포 자극에 대해서 더 엇나간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회적 규범을 배우기 시작하는 12개월 이후서부터나 18개월서부터는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훈육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방법 알려주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울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아이가 폭발한다면 이거는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일 수 있어요. 안 돼를 하면 아이의 뇌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행동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때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대안 행동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손바닥 바람 불기인데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지 말고 손바닥을 불어보자. 이렇게 호흡과 감각에 집중해서 각성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 불기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많이 낮춰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저희 아이한테 처음 썼을 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면서 "아빠 그래도 마음이 안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이미 제 말을 수용하고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 자체가 조절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외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콩닥콩닥하는 소리를 10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내수용 감각에 집중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만 울어." 이것만 반복하시거나 "너는 왜 그것도 못 참아? 한번 참아봐." 이렇게 한다거나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감정만 다그치는 이런 방법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없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보는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는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지고 심리적으로 단단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문장이 이해가 가능한 3세에서 4세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대망의 일입니다. 이게 훈육에서 가장 중요하죠. 바로 보듬어 주기입니다. 훈육은 시작하는 것만큼 끝이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더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화난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거나 아이가 행동을 개선했음에도 끝까지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진즉에 그럴 거지. 너는 왜 꼭 혼을 내야 말을 듣냐? 너 저번에도 그랬지? 이게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그러네?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훈육을 망치는 행동이에요. 여태까지 훈육을 잘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훈육이 끝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이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잘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꼭 안아줘요. 이렇게 10초에서 20초 정도 안고 마무리하면서 요 훈육 상황을 종결하는 거예요.
훈육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면 절대 안 되고요.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이에게 기준을 남기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훈육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서 하는 겁니다. 아이와 적절한 관계를 만들고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보듬어 주는 거죠. 훈육 상황에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아이도 부모님도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이 종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훈육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훈육 기술이나 여러분들의 훈육 에피소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